여러분 잠깐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귀 기울여 들으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특별한 기상이 사라졌나요? 예전처럼 단단해지는 경험이 줄었나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전립선액 배출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는 혼자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전립선 활력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강원도 김진호 어르신은 부인에게 40년 전 총각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비용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8,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의사들 중에도 단 5%도 안 된다는 것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78세 이동훈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요즘 전립선 문제가 생겼는지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고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리고 솔직히 아랫도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그 자위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했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건 안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참았더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동훈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전립선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정기적인 사정정액 배출은 전립선 우열과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어르신들도 혼자 자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것을 건강관리법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더니 정말요? 그럼 우리 나이에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샤워할 때처럼 편안한 시간에 하시면 좋아요라고 조언해 드렸죠. 그리고 3개월 후 이동훈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2-3번 자위를 통해 정액을 배출했더니 소변 흐름이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1-2번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발기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 몸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동네 노인정에서도 이 양반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평생 동반자와 사별하셨다고 해서 그쪽 건강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자위는 전립선액 배출에 도움을 주어 전립선염을 예방하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해서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혈액순환도 개선되어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일본 장수 마을에서는 노인들에게 자기 관리를 적극 권장한다고 해요. 도쿄 노인의학연구소의 다나카 박사는 70세 이상 남성도 주 2-3번 자위를 통해 정액을 배출하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했어요. 강남에 사시는 김정수 어르신은 67세 은행 지점장 출신이신데 아내분의 관절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려워져 평소 자위를 통해 해결하셨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 건강에 안 좋다는 속설 때문에 자제하셨답니다. 1년 넘게 사정을 안 하신 후 전립선 문제와 발기력 저하가 더 심해졌는데 제 조언대로 자위를 재개하신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장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2번 자위를 했더니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하루 3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단단해지는 경험도 다시 했어요.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놀라더라고요. 김정수 어르신의 아내분도 기뻐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관절염 때문에 그쪽으로 잘 도와주지 못했는데 남편이 자가 관리를 하니까 화장실도 덜 가고 성격도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전립선 건강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심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건강이 전립선 관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드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김성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적절한 관리만 하면 60대의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기적인 성적 활동 즉 사정행위가 심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박상철 어르신 81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심장 스텐트 시술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심장병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심장약만 한 움큼씩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 온천 여행을 갔다가 현지 의사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든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자위를 통해 사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 궁금해서 3개월 정도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슴 통증이 확실히 줄었고 숨가쁨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2-3번 이상 사정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최대 34%까지 낮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정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심장약인 셈이죠. 또한 사정 과정에서 심장 박동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심장 근육을 적절히 자극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답니다. 광주에서 오신 김영수 할아버지 77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진짜 일을 하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20년 넘게 억제했는데 그게 오히려 심장에 안 좋았다니 의사들은 왜 이런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자위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라서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위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자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요 정기적인 사정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정 후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 도쿄 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자위를 하는 70세 이상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았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74세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우울증으로 5년간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자연관리법을 3개월 실천하신 후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요즘은 노인 대학에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울증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건강 비결이 어떠셨나요?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 오랫동안 우리는 자위를 부끄러운 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훌륭한 건강관리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위를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황금자위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방송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장 활력 운동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은 부산에 사시는 최정우 어르신 82세의 심장 재활 치료 과정에서 배운 운동인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손바닥을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10초 동안 손바닥을 강하게 서로 밀어붙입니다. 이때 힘을 꽉 주세요. 10초 후에는 손을 떼고 10초 휴식,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최정우 어르신은 이 운동과 함께 저희가 알려드린 자연관리법을 병행하셨는데 6개월 만에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하루에 2번만 약을 먹어요. 전에는 4번씩 먹었는데 심장 전문의가 놀라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냐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결은 말 못했어요. 하하, 이제 여러분도 이 건강 비결을 아셨으니 부담 없이 실천해 보세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회음부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근육층으로 마치 해먹처럼 골반 아래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전립선을 지지하고 소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전에 사시는 임병철 어르신 79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화장실 가기 전에 조금씩 세기도 하고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외출도 못하게 될까 걱정이에요. 이것은 바로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요실금 증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골반저 근육의 관리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한 70세 이상 남성은 요실금 발생률이 6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자, 이제 제가 임병철 어르신께 알려드린 5분 골반저 근육 운동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 10초 동안 이완합니다. 셋째,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하루에 3세트를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운동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임병철 어르신은 이 운동을 2개월 동안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요즘은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소변을 참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고 새는 문제도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는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는데 예전처럼 화장실 걱정 없이 즐겁게 놀았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골반저 근육 운동이 방광 조절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과 남성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전립선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이 근육이 강화되면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우열이 감소됩니다. 또한 이 근육은 발기와 사정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남성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76세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골반저 근육 운동과 함께 우리가 이전에 알려드린 자연관리법을 병행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장님,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골반저 근육 운동을 했더니 소변 줄기가 훨씬 강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이 젊었을 때처럼 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골반저 근육이지만 이 작은 근육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어디서든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골반저 근육 운동과 자위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위 중에 잠시 사정을 참고 골반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연습을 하면 이 근육이 더욱 강화되고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일본 도쿄의 남성 건강 클리닉의 하세가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과 정기적인 자위를 병행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과 남성 기능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요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홍길만 어르신 81세는 10년 전부터 요실금과 달기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복합 자연요법을 4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 선생님 제 인생의 봄이 다시 왔어요. 요실금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아침에 다시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됐고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오늘은 골반저 근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다음 방송에서는 자위와 성행위가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완화에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별 후 혼자 된 어르신들이 감정 건강을 위한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골반저 근육 운동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양치질 할 때, 소변 볼 때, TV 뉴스 볼 때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 5분씩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 운동을 하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에 꼭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자기관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달걀보다 추천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음식 한 가지.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는 1970년대 65세의 나이로 의사 10명으로부터 폐암입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고 임종을 맞기 위해 고향인 그리스 이카리아 섬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서 집도 고치고 와이너리 와인을 만드는 곳, 즉 와인 양조장도 짓고 동네 친구들과 도미노 게임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9개월을 넘고도 너무 잘만 지내는 거예요. 그 뒤로 36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10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생전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 더 아일랜드 웨어 피펄 퍼겟 투 다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잊는 섬가 크게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내용에 그 기자는 폐암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냥 사라졌다. 나도 궁금해서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폐암 진단을 내렸던 의사들을 모두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은 이미 다 죽고 없더라라고 했더랍니다.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의 고향인 이카리아 섬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들 세계 5대 장수촌 오키나와 사르데냐, 로마린드라, 니코야, 이카리아 중 한 곳이고요. 울릉도의 3배 크기로 우울증, 치매 발병률이 미국의 14로 뇌가 장수하는 지역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세계 장수촌 사람들이 밥 먹는 식탁의 공통적인 특징은 콩을 너무 사랑한다이고 이카리아 사람들 역시도 매일 콩을 즐겨 했다고 하고요.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는 생전에 포도주 2-3잔 정도를 꾸준히 마셨다고 해요. 또 이카리아 사람들은 낮잠 자는 습관이 있는 것도 특징적이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고 뇌를 충분히 쉬어줬다는 이야기겠죠. 렌틸콩 효능. 정세현 한의사님이 추천해주신 콩, 렌틸콩은 납작볼록한 렌즈 모양이라서 일명 렌즈콩이라고 불리며 원산지는 유럽 남부와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렌틸콩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탄수화물이 적고 총 지방량은 적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높은 게 특징이에요.
렌틸콩은 콩 종류 중에서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며 식이섬유, 비타민 B, 각종 미네랄 성분, 무기질 칼슘, 철, 황, 비타민 등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효능이 있는 만능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갱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좋으며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의 세포 재생 효과가 있어 간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도 좋다고 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뇌 역시 노화가 되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게 됩니다. 뇌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치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뇌를 빨리 늙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뇌가 피로해서 그렇다고 해요. 평소에 생각 노동을 하고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뇌 피로가 쉽게 쌓이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든가 성격적으로 긴장을 잘 한다든가 노심초사 불안증이 있는 분들 또한 뇌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로 뇌의 빠른 노화가 진행돼요. 렌틸콩에는 뇌의 피로를 풀고 뇌의 연료가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뇌의 신경조직 활성화와 두뇌에 좋은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이렇게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타민 B3인방과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상관관계인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세포 독성 물질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에 버금가고 심장병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비타민 B군을 24개월간 복용하게 했더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지고 기억력 평간 치매 척도 검사에서도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비타민 B6과 B12는 생선, 가금류, 육류에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은 엽산인데요. 엽산은 임신 준비를 할 때부터 임신 중에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엽산을 꼭 챙겨 먹을 정도로 뇌신경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익힌 렌틸콩 1컵에 하루 권장량 기준의 비타민 B6가 21%, 엽산은 무려 90%가 들어있다고 하니 렌틸콩을 꾸준히 먹으면 신경이 번아웃되는 것을 막아주고 뇌가 늙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렌틸콩 식감은 삶은 녹두 같은 식감이랄까? 외국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렌틸콩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갈색 렌틸콩은 도정전의 색깔이고요. 한번 도정을 하면 연두색을 띠는 그린 렌틸이 되고 완전히 도정을 하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레드 렌틸이 됩니다. 도정 정도에 따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요리로 활용할 수 있고요. 먹는 방법은 우선 잡곡밥처럼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렌틸콩밥으로 먹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렌틸콩은 일반 콩에 비해서 조리 시간이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몇 시간 동안 불려놓지 않고도 2030분만 삶아주면 됩니다. 렌틸콩과의 최고의 궁합은 카레. 카레가 노란색을 띠는 것은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 때문인데 커큐민도 뇌 손상을 치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신경줄기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카레밥을 먹을 때 당근, 양파 등을 넣어 카레 소스를 만들고 밥에 끼얹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밥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카레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카레 소스에 단백질이 풍부한 렌틸콩을 듬뿍 넣고 만들어 먹으면 뇌 건강에 좋은 식치궁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가 되는 것이에요. 식치듯 음식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몸을 조리하는 것을 말함. 카레. 그래서 추천해 주신 렌틸콩 카레 만드는 방법. 렌틸콩 카레. 재료 렌틸콩 1컵 종이컵, 양파 2개, 카레 1봉지 가지, 애호박, 파프리카, 당근 등. 1. 렌틸콩을 씻은 후 2030분 삶아주고요. 양파 껍질 벗기고 자른 후 올리브유 2티를 넣고 볶아주고요. 양파가 투명하게 될 때까지 볶다가 물 500ml 넣고 끓여줍니다. 이 카레 1봉지를 넣고 저어가며 끓여주고요. 삶은 렌틸콩을 넣어주고 채소는 따로 구워 허브소금 약간 뿌려주고요.
그릇에 밥 조금 담고 카레를 부은 후 구운 채소 얹어주면 뇌 건강 렌틸콩 카레 완성. 그런데 카레밥을 매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렌틸콩과 강황가루로 밥을 지어서 평소 꾸준히 먹어도 좋을 듯해요. 그래서 난 GMO 렌틸콩을 찾아보니 현대농산 해담터 갈색 렌틸콩이 있더라고요. 유기농 렌틸콩. 아니면 커큐민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도 좋아요. 후기가 좋았던 나우푸드 커큐브레인을 추천합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선택하심을 추천드리고요. 나우푸드 커큐브레인. 쿠팡에서 해외 직구로 주문할 때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개인 통관 고유 보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P 발급 연도 2부여 번호 956 검증 부호 1의 숫자로 구성된 개인 통관 고유 번호이고요. 개인 통관 고유 보호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PC에서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 통관 고유 보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니 참고해 주세요.